지난 시간에 수시 전형에서 실패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시 전형에서 합격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시 전형에서 합격 확률을 갖다 조금 더 높인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 그래도 0.5등급 내지 한 등급은 높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찾아보는 것이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나도 지원하기 싫으면 남도 지원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원하기 싫은 그 요소들이 있겠죠? 남도 지원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갖다 잘 찾아보면 반드시 내신을 갖다 높여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가지 정도의 제가 요소를 갖다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 전 면접 전형이 있는 학과입니다. 수능 전 면접 전형이 있는 학과는 왜 싫어하죠? 납치죠. 납치를 당하니까 내가 이제 수능은 잘 봤어. 그럼 내가 면접을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수능 전에 면접이 있어. 결국은 납치돼서 갈 수밖에 없죠. 이런 학과들은 싫어하죠. 특히 그런 의예과에서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특목고자사거나 빅5의 의대를 가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내가 왜냐하면 정시로 가도 나는 빅5의 의대 갈 수 있어. 이런 학생들이 연대 미래캠퍼스에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이제 어디냐면 연대 미래캠퍼스에는 아주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연대 미래캠퍼스에 대한 부분들이 낮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지방국립대 의예과보다 같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학교라는 브랜드가 있죠. 미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예과를 가려고 하는데 웬만한 지방대 의대를 가는 것보단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를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브랜드 가치나 학생들의 이런 부분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는 면접을 11월 6일 날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생활 우수자들에 19명 모집을 하는데 14.37대 1의 경쟁률이었죠. 근데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죠? 1단계에서 무려 6배수나 뽑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아무래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빅5의 의대나 그다음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은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시동조 잘 나오면 내가 수시로 원서는 어떤 데보다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능 후에 면접 있는 데를 갖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6배수를 뽑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가 28.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배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질 경쟁률은 얼마밖에 안 된다? 1.686대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충원율까지 있습니다. 충원율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사실 1단계 6배수만 뽑혔다고 한다면 웬만해선 대부분 다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연대 미래캠퍼스는 계속 2, 3년 연속 1.48 이렇게 1.4대 학생들을 합격시켰는데 평균 1.43이었고 1단계 최저 1.63도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대인 일반고 학생이 여기에 뽑히는 게 의대에 서류 전형 합격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연대 미래캠퍼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저가 1.63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내신이 1.6대지만 비교과가 아주 좋다고 한다면 1.6대 학생들도 뽑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1.6대인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 미래캠퍼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대 미래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우수자 창의 인재 전형을 보면 14명 모집에 20.14대 1의 경쟁률이었죠. 1단계 교과 성적으로만 6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죠. 근데 1단계 6배수에 뽑히고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은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얼마가 됐죠? 1.1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평균이 얼마입니까? 1.18. 그 다음에 최저가 1.42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지 않습니까? 의예과인데. 근데 교과에 1.42가 뽑혔다라는 겁니다. 1단계 6배수에 들어갔겠죠? 1단계 6배수에 들어가고 수능 최저를 갖다 했는데 아무래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았죠. 19%밖에. 그러니까 최저가 1.42인 등급인 학생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6배수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19%밖에 안 됐기 때문에 1.14대 1밖에 안 됐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지만 의예과에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에 합격한 최저가 1.42였고 학종에서는 1.63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도 싫은데 남도 싫죠? 요런 바로 이제 연대 미래캠퍼스 의예과의 수능 전 면접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또 언제 있죠? 수능 전 면접이죠. 근데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보통 2대1 내지 3대1대인 이런 학과가 무려 25개 학과나 있었습니다. 면접일이 10월 30일, 10월 30일 이렇게 되니까 면접이 한 20일, 수능 전 한 20일 전이겠죠?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국어 국문과 10명 모집합니다. 근데 2.6대 1이었어요. 그럼 26명이 지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충원을 잘 보세요. 충원이 얼마죠? 14명이에요. 그러면 10명 모집에 충원 14명이 24번까지 합격했다는 얘기죠. 중어중문학과는 어떻습니까? 9명 모집입니다. 근데 2.2대 1이죠? 여기는 19명 지원했다는 얘기죠? 충원이 근데 10명이에요. 그럼 얼마 합격했다? 19명 전원 합격했다는 겁니다. 정치외교학부도 9명 모집했죠? 3.3대 1입니다. 29명 지원했네요. 근데 충원이 20명이에요. 그럼 29명 전원 합격했다는 얘기죠. 경영학부도 보면 15명 모집했습니다. 3.2대 1인데 48명 지원했죠? 근데 충원이 30명이다. 45번까지 합격했다는 얘기죠. 전자전기공학을 보면 13명 모집인데 3.1대 1입니다. 40명 지원했죠? 충원이 20명인데 33번까지 합격했죠. 여기서 전자전기공학, 경영학부, 정치외교학 이런 학과가 비인기학과입니까? 아니죠. 인기학과죠. 인기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능 전 면접이 있기 때문에 납치될까봐 경쟁률이 낮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왔던 학생들 중에서 또 충원 합격까지 있으니까 대부분 다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능 전 면접 전형이 있는 이런 학교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신을 좀 이렇게 극복하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수능 전 전형이 면접이 있는 학교였다고 하는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저희가 볼 때는 한문학과와 같은 비인기학과를 누리시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문학과가 있는 학교를 갖다 한번 추려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인기학과, 한문학과 같은 비인기학과를 찾아보세요. 추려봤는데 고대 한문학과 70% 컷이 얼마냐? 학교 추천 전형 2.01이었죠. 학업 우수형은 4.01 등급이었죠. 계열 적합형은 3.70 등급이었죠. 낮죠. 성균관대도 뭐라고 했냐? 학교 설명회에서 비인기학과 노려라. 그러니까 복수전공 다 내니까 비인기학과 노려라 그러면서 제시했던 학교가 바로 이제 학과가 한문학과, 한문교육학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도 한문학과를 보면은 5.1대 1이었죠. 근데 70% 컷이 3.9대였고 한문교육과는 4.9대 1이었는데 70% 컷이 4.0대였죠. 경쟁률도 낮고 내신도 낮죠. 70% 컷이 저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한문학과가 있는 데가 주로 이제 또 지방 국립대들이 있죠. 경북대 한문학과 교과 5명 모집에 8.2대 1이었는데 등록을 어떻게 했냐? 3명 이하 등록으로 펑크가 났죠. 또 충남대 한문학과 같은 경우도 교과가 6명 모집하는데 8.5대 1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3명 이하 등록으로 해서 펑크가 났죠. 자, 부산대 한문학과 교과 9명 모집인데 9.11대 1이었고 여기는 펑크는 나지 않았죠. 근데 70%면 6.3이니까 6등 정도 되겠죠. 6등이 3.6대였죠. 그 3.6등 단순 교과니까. 근데 보시면 어떻죠? 한문학과에 대한 부분도 이런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도 낮고, 그죠? 교과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날 가능성도 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한문학과 같은 비인기학과를 찾으시는 게 또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하나는 종교학과를 봤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70% 컷이 3.0대였죠.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같은 경우에 지방에 있는 자사고 학생이었는데 1단계에 3.2등급대인 학생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종교학과에 대한 비교과 활동이 있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없었고 다른 활동들은 비교과 활동이 있었지만 종교학에 대한 비교과 활동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2등급대가 1차 서류 전형이 통과됐죠. 그러니까 70% 컷이 3.0이었고 연세대 신학과는 70% 컷이 4.0대였죠. 그다음 서강대 종교학과도 70% 컷이 4.1대였죠. 요걸 잘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한문학과, 종교학과 또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런 비인기학과 같은 데들을 갖다 잘 찾아보시면 어떻게 된다? 내신 등급이 낮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등급을 높일 수 있죠. 그냥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이런 비인기학과를 갖다 자기의 학생부하고 좀 연관이 되는지를 갖다 잘 살펴봐서 찾으신다고 한다면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이제 그 교사 연수 때 이런 얘기들을 서울대학교 자료집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이제 활동도 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꼭 이렇게 활동도 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 수업이나 교내 활동에서 충분한 심학습적 역량과 탐구 활동이 나타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전공 적합성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과 학습과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뽑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사 전관들이 맨 마지막에 보는 영역이 바로 뭐다? 진로 희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까 서울대 종교학과처럼 내가 다른 비교과 활동이 되게 우수하다고 한다면 종교학과가 너무 없을 수는 없겠죠. 뭐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조금이라도 이제 한두 가지 철학과 연관돼서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학과들을 갖다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3들은 이제 급하시겠죠. 모든 게 다 전공과 연관돼야 돼, 뭐 돼야 돼. 이렇게 하지만 내가 메인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연결이 되고 내가 다른 메인으로 이렇게 일부는 연결이 되면서 메인에 대한 부분들의 심학습과 탐구 역량이 충분히 이렇게 비교과 활동이 아주 우수하게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비인기학과들을 노려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제 소수 인원을 모집하는 학과. 소수 인원을 모집하는 학과를 갖다 이제 저희가 요소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양대에서 4명 내지 5명을 모집하는 교과 전형. 요번에 2021학년도 입시 교과 전형이었죠. 교과 전형에 보면은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수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치외교학과, 철학과가 펑크가 났습니다. 한양대 교과인데 한양대 교과는 뭐가 없죠? 수능 최저가 있나요? 그 다음에 비교과를 보나요? 면접을 보나요? 온리 교과 성적만 갖고 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과들을 갖다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비인기학과인가요? 그죠? 비인기학과가 아니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치외교 비인기학과가 아닌데 이런 교과 전형에서 펑크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원이 4명 내지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과니까 이게 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적게 뽑는데 경쟁률이 적어요. 경쟁률이 적다는 얘기는 지원하는 학생들도 적겠죠. 근데 여기서 한양대 정도 되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렇게 하면 이제 뽑혀 중복 합격됐어. 그럼 그 아이들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은 내가 내신에 끝이 있는데도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펑크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 인원을 갖다 모집하는 이런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 잘 보셔서, 그죠? 교과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연대도 이제 추천형 교과 전형 생겼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생겼죠. 서강대 생겼죠. 근데 서강대 입학수 장관이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올해 같은 1등급 대 애들이 다 교과에서 될 거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 반드시 2등급 때까지 내려가는 학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서강대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강대가 2등급 때까지 가면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적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내신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 인원이 지원하는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잘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전북대 치의의 수능 최저 3기합 6이죠. 널널하지 않습니까? 수능 최저가 치의과에서 3기합 6이면 높은 편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2021학년도 금년도 입시에서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입시 2명 모집에 등록 인원과 충원 인원이 없었죠. 저건 2022년이 아니죠. 2020년도 그 전년도 했는데 저 오타가 났네요. 2020년 입시 2명 모집에 50% 컷이 얼마였죠? 1.77이었죠. 치대인데요. 그러니까 50% 컷이 1.77이라는 얘기는 2명 합격하니까 합격한 첫 번째 학생이 1등이 얼마? 1.77이라는 얘기죠. 그럼 2등은 어디까지 됐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치의과 펴놓고 1등이 1.77이었다는 얘기는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조금 대부분 일반고겠죠. 일반고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걸 본다면 2등이 어디까지 됐을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1등급 더 1.8이나 9도 될 수도 있지만 2등급대로 갈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2021학년도 입시에서 어땠다? 등록 인원과 추노 인원이 없었다는 거.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이런 소수 인원에 있는 학과들을 갖다 잘 살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다음 뭐죠? 수능 최저가 높은 학과.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스럽죠. 수능 최저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수능 최저가 의대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죠? 고대죠, 고대. 그러니까 2021학년도 입시 고려대 의예과 학업 우수형 1단계만 통과하면 거의 100%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죠. 자, 1단계가 작년에 16.41대 1의 경쟁률이었죠. 16.41대 1의 경쟁률 558명이 지원했습니다. 1단계가 5배수니까 얼마죠? 34명 모집에 5배수니까 170명 모집을 했거든요. 170명 모집을 했는데, 자, 면접 응시율이 얼마냐면 82.9%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61.2%였습니다. 그런데 충원율이 얼마였냐면 충원율이 150%였어요. 충원율이 150%였죠. 그러다 보니까 2021학년 입시에 왜 100% 합격했냐고 하면은, 자, 16.41대 1에서 1단계 5배수 뽑혔죠. 자, 면접 응시율 82.9%, 수능 최저 충족률 61.2%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2.536이 되죠. 그 다음에 충원율 150% 감안하면 250% 합격을 했죠. 그러면 2.50을 2.536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죠? 1.014가 되죠. 이걸 보면 어떻죠? 100% 붙은 거죠. 그런데 올해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학업우수형에서 몇 명을 뽑습니까? 36명입니다. 그러면서 정시인원 늘리느라고 그 다음에 학업우수형에 있는 모집 정원들을 다 조금씩 줄였죠. 조금 줄이면서 6배수를 늘렸는데 고대 의대만큼은 34명에서 2명 늘려서 36명까지 갔습니다. 36명 모집합니다. 그럼 36명이면 얼마가 되죠? 36명이 6배수 하면 216명이 되죠. 216명이 되면 모집 지원 인원이 작년과 비슷한 558명이라고 한다면 558명 대비 216명까지가 1단계에 뽑히니까 거의 40% 가까운 학생들이 1단계에 뽑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수능 최저 4부만 맞출 수 있다. 이걸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고대 의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반 50% 컷이 1.48이었고 최저가 한 2.3 정도에서 고대 의대가 이제 합격자가 나왔죠. 근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46명이 더 170명에서 216, 46명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예상한 게 미니멈 컷이 2.5, 2.6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의대가 이제 이렇게 바로 충원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릿지죠. 그러니까 빅5의 의대와 그 다음에 고대 의대,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의대, 중앙대 의대, 경희대 의대 연결되는 이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 빅5 의대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고대 의대는 넣겠죠. 빅5 의대를 다 넣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죠. 두세 개 의대, 빅5 두세 개 의대를 넣더라도 그 다음에 고대 의대는 거치고 그 다음에 한양대 의대, 경희대 의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고려대 의대 같은 경우가 뭐가 높은 겁니까? 특히 충원율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 그 다음에 이런 충원율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1단계 요구는 46명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런 학업우수형의 의예과를 갖다 한번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 약학과, 이대 약학과가 얼마죠? 1과라쌈 수능 최저 4.5입니다. 물론 이제 탐구 하나죠. 근데 이화여대 약학과의 4.5라고 한다면 거의 의대의 수능 최저하고 같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의대를 쓰는 아이들이 이대 약대를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수능 최저 4.5만 맞춘다고 한다면 이화여대 약학과는 거의 대부분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은, 그죠? 이런 학과를 갖다 학교와 학과를 찾으시면, 그죠? 또한 내가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가지 요소들을 갖다 한번 몇 가지 요소와 몇 가지 샘플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학생이 지원하는, 그죠?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나 학교에 맞춰갖고 잘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요런 학교나 요런 학교와 요런 학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요소들을 갖다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신들을 갖다 조금 더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요소들을 갖다 한번 꼼꼼히 살피셔갖고 한번 그런 학교와 그런 학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